최근 채무 어디 썼나 이걸 보는 거죠. 돈 빼돌리고 개인회생 시도하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예금 계좌든 적금 계좌든 주식 계좌든 코인 계좌든 간에 건당 100만원 이상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체로는 탕진한 사람들은 여기서 다 걸리거든요. 이미 계좌가 압류가 됐기 때문에 자기 계좌로 월급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또는 현금 받는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4대 보험을 정식으로 가입하지 못한 직장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차용한 최근 채무이므로 제출 내역, 자료들을 전부 다 제출해라. 이렇게 잔액이나 건당 100만원 이상은 매달 월급 받은 부분 요거 체크해서 제출해봐라. 그렇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가 있잖아요. 등본, 초본, 토지 소유 현황, 세금 내신 내역 57만원을 3년을 내봤자 2천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로 원금의 21%를 변제하고 79%를 탕감을 받고 개인회생 재판을 시작하면 법원에서 계좌 내역, 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다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계좌 내역하고 카드 사용 내역에 어떤 부분을 보는 것인가? 첫 번째는 최근 채무 어디 썼나? 이걸 보는 거죠. 최근 채무로 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오늘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빌린 돈을 의미하거든요.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채무. 이걸 보고 최근 채무라고 부르는데 돈 빼돌리고 개인회생 시도하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최근 채무를 어디에 썼는지 보는 거죠. 내가 오늘 1억을 빌리고 내일 개인회생을 해서 1억을 탕감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최근 채무를 어디에 썼나 확인을 하는 거죠. 우리 법원의 직무 편람에 의하면 자, 최근 채무라고 무조건 문제되는 게 아니라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썼다면 누구나 쓰는 생활비 정도에 썼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한 편파 변제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계좌 내역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금 계좌든 적금 계좌든 주식 계좌든 코인 계좌든 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잔액이 있잖아요. 주식이라면 오늘 최근 기준으로 평가액이 있을 거고 코인도 남아있는 평가액이 얼마다 금액이 있잖아요. 요 재산들은 청산 가치에 반영해서 그거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당 100만원 이상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건당 30만원 이상 소명하라 할 때도 있고 50만원 이상 사용한 걸 소명하라 할 때도 있고 100만원 이상 사용한 걸 소명하라고 할 때도 있는데 아무튼 건당 100만원 이상 소명하라 그러면 내가 10만원, 20만원 쓴 거는 소명할 필요가 없는데 계좌 내역에서 100만원 이상 지출한 게 있으면 설명을 해야 돼. 이거는 내가 장사하면서 인건비로 준 거다. 월세로 준 거다. 물건 사면서 준 거다. 생활비로 쓴 거다. 뭔가 설명을 해야 되지. 계좌 내역을 다 열어가지고 1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거를 일일이 형광펜을 그어서 밑에서 설명하다 보면 금방 다 드러나는 거죠. 대체로는 탕진한 사람들은 여기서 다 걸리거든요. 이체된 내역을 보니까 그 도박 사이트, 토토 사이트 이런 데로 계속 돈이 왔다 갔다 한 거야. 아니면 증권 계좌로 돈이 왔다 갔다 한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토토 탕진했구나 이렇게 법원에서 알게 되는 거죠. 자, 계좌 내역에서 보는 부분 네 번째는 월 소득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면 관계가 없어.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처럼 급여에 거짓이 있을 수 없고 월급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 신고 다 들어가고 이런 데에 다니시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되지. 재직증명서하고 그 근로소득세 신고한 내역하고 받아내면 소득이 다 인정이 되는데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계좌가 압류가 됐기 때문에 자기 계좌로 월급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또는 현금 받는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일용직 하시는 분도 있고 4대 보험을 정식으로 가입하지 못한 직장이 있기 때문에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계좌 내역을 열어보고 이 사람 매달 그래도 돈을 벌고 있구나. 계좌에 따박따박 월급이 찍히고 있구나. 요거를 확인하면 법원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니까 개인회생을 개시결정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좌 내역을 제출하면 이 네 가지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논점을 설명드리면 내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는가? 부모님을 모신다는 이유로 나의 변제금을 더 깎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내가 돈을 250만원 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 1인 생계비 105만원만 제외하면 월에 125만원을 갚아야 되는데 50만원에서 내 홀어머니까지 모시니까 2인 생계비 210만원을 빼면 월 40만원만 변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넣고 싶단 말이야. 근데 법원에서는 잘 해주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독립된 경제 주체로 보거든요. 그분들도 성인이시니까. 채권자 입장이나 중립적인 법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전부 다 변제하는 게 원칙인데 안 그래도 개인회생 때문에 채무가 탕감이 되고 받을 돈도 못 받고 이자도 못 받게 된 판국에 자기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빌린 돈을 더 적게 갚겠다, 더 탕감을 해달라 주장하면 채권자가 볼 때는 얼마나 어이없는 주장입니까? 안 그래도 깎아주는 것도 억울한데 다만 우리 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부모님이 65세 이상 고령이시고 부모님이 재산도 없고 이렇게 내가 반드시 모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변제금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사항이 부모님을 모실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재산도 소득도 없다 하더라도 내가 탕진한 게 많으면 주식, 코인, 토토가 많으면 그 탕진한 금액 이상을 변제하라는 게 우리 법원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넣어버리면 변제금이 너무 낮아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 부양가족 넣지 말고 빼고 변제를 더하라.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오늘의 참고 사례를 한번 봅시다. 최근 채무 바로 잡아내죠. 9번, 15번, 16번 채권은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차용한 최근 채무이므로 채무의 사용처와 사용 목적, 지출 내역, 자료들을 전부 다 제출해라. 계좌 내역에서 최근 채무 제일 먼저 찾아봅니다. 그리고 은행별, 증권별 계좌 내역을 제출하시고 잔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주식 계좌든 예금 계좌든 코인 계좌든 남아있는 돈은 청산가치에 넣어서 그거 이상 변제하시라. 이런 얘기가 되고 100만 원 이상 입출금한 거래 내역은 어디에 썼는지 소명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잔액이나 건당 100만 원 이상은 계좌 내역에서 항상 조사되는 부분이죠. 이거 보정도 항상 나오는 거죠. 만약 당신이 무상거주를 하고 계시다면 무상거주 집에 살고 있는 건지 무슨 관계인지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이걸 조사함과 동시에 예전에 월세집이나 전세집에 살았다면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 보증금 돌려받았을 건데 그 보증금은 어디에 썼나? 그것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령한 월별 급여 명세서와 금융거래 내역서를 제출하고 볼펜으로 체크해봐라. 채무자의 계좌에서 매달 월급 받은 부분 요거 체크해서 제출해봐라. 실제로 월급 받는지 확인하겠다 이 얘기죠. 개인 채권자 문제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요거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내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렸다면 이걸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서 탕감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당연하죠. 신용회복위원회하고 달리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은 친구 돈이든 거래처 돈이든 은행 돈이든 카드 돈이든 빌린 거는 다 집어넣고 다 탕감 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가 있잖아요. 내 친구한테 5억 빌렸다고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어서 내가 내는 변제금을 전부 다 친구한테 넘어가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나 지인이나 거래처에서 돈을 빌린 게 있어서 갚아야 할 게 있다면 그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1억을 빌렸든 5억을 빌렸든 빌릴 때 계좌로 받은 게 있을 거니까 그 계좌 내역을 첨부하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돈 달라고 소송했을 거니까 그 지급 명령이나 소송 내역을 제출하든지 뭔가 근거 자료를 제출해봐라.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리게 되는 거죠.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겠다 하면 바로 보정 권고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형제가 있는데 왜 채무자가 굳이 부모님을 모신다는 이유로 변제금을 깎아내려야 되는가? 부모님을 모실 필요가 있는가? 혹시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모시겠다고 주장한 어머니에 대해서 등본, 초본, 토지 소유 현황, 세금 내신 내역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해봐라.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냈을 거니까. 그래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을 했지. 제출하니까 연금 소득 월 60만 원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확인해봐도 여전히 연금 60만 원밖에 없지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진단서를 제출했죠.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치매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모셔야 된다. 이걸 주장하게 됐던 거죠. 부양이 필요한 사람이고 스스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 어머니가 지방세 내신 내역 이것도 제출을 했죠. 원래는 어머니 집이 있으면 재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안 넣어주는데 요분 같은 경우는 어머니 주택 가액이 낮고 팔기도 쉽지 않고 뭐 이런 사유들을 주장을 해서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아주 운이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서 자녀는 나 하나밖에 없다. 다른 형제가 모실 사람도 없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는 냈죠. 이거는 채무자가 어머니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게 이분 월급이 267만 원인데 본인 어머니 2명에서 2인 생계비 210만 원 빼면 월 57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57만 원을 3년을 내봤자 2천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청산가치가 2,600이 넘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지.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넣어주긴 하지만 금액을 조금 깎아서 210만 원이 아니라 185만 원을 주장한 거. 최종적으로 267만 원 빼기 185만 원은 대략 81만 원. 36회 변제하면 2,800만 원 정도 변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보험 예상 환급금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청산가치가 2,600만 원 정도 인정이 됐으니까 그거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되니까 210만 원까지는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최종적으로 원금의 21%를 변제하고 79%를 탕감을 받고 이자는 100% 다 탕감을 받았죠. 그래서 전체 채무액 1억 3,900만 원 중에 2,8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탕감을 받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면 여러분이 계좌 내역, 카드 내역을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법원은 거기서 최근 1년 채무는 어디에 썼나? 계좌에 잔액이 얼마가 남아있나? 100만 원 이상 사용한 건 어디에 썼나?
실제로 월급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내가 특별히 모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소명을 해야지 부모님을 이유로 변제금을 내려준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